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만성염증 그러면 사실 좀 약간 생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만성염증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들도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의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 검사해도 잘 안 나와요. 이게 일반 혈액 검사에서 잘 안 잡히거든요. 만성염증은. 그러면 이제 증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만성염증 그러면 이제 소리 없는 어떤 질병의 신호다. 예, 질병의 진행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좀 들으셨잖아요. 그 사이토카인이나 또 아이코사노이드 이런 것들은 생리적인 어떤 활성 물질인데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화학적 모든 어떤 안 좋은 상태에 노출됐을 때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그 생물학적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과도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우리 몸을 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만성염증이 그 노화라든가 모든 질병, 심지어 암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지혈증 이런 대사질환,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아는 신경통, 관절염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 만성염증이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치매도 역시 뇌까지도 병변을 일으키는 것이 다 결국은 이제 만성염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만성염증이 왜 이렇게 병을 일으키냐면, 이 쉽게 말하면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피가 탁해지면서 그 적혈구나 이 백혈구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이제 혈액 점도 자체가 바뀌고, 그럼 순환이 안 되겠잖아요. 순환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 호르몬에 문제 생기고, 결국은 이제 면역력까지 떨어뜨리는, 이게 이제 염증이 시작하는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냐? 첫째 이제 그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자세가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자세가 나빠도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안 해가지고 관절이 뻣뻣한 사람들, 이런 분들도 이제 물리적인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이제 근육 양 자체가 감소되는 근감소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골다공증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근감소증 얘기는 이제 좀 생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근감소증에 대한 거를 이제 최근에 의사들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생활 습관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요 세 가지의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요게 대부분 사람들이 깨져 있거든요. 이 음식 자체도 염증을 일으킨다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환경오염 있잖아요. 대기 환경오염. 이런 환경이 안 좋거나 그러면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도심지하고 산속에하고 산소 농도가 틀립니다. 그게 한 1 내지 2%가 차이가 나는데, 특히 이런 실내 공간에도 환기가 안 된 공간에 사람이 여러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산소 농도가 한 2%도 떨어져요. 그러면 저산소 농도를 마시는 사람하고 산소가 충분한 걸 마시는 사람하고는 이 몸의 산소 공급이 틀려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 2년 동안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 쓰므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내 몸의 산소 농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스크가 무조건 좋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산소 공급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적으로 제일 우리가 관심 갖는 게 술이나 담배죠. 술 먹고 다음날 기분이 몸이 상쾌해졌다는 사람보다는 술 많이 먹으면 다음날 몸이 무거운 사람이 더 많다 이죠. 왜? 몸에서 만성염증이 시작하는 거예요. 노폐물을 다 제거를 못한다는 거죠. 담배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감염 이런 것들은 이제 생물학적 원인이 되는 거고, 제일 이제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 못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이 멘탈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이제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각종 호르몬을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적군이 왔다 싸워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만성염증 가장 쉬운 증상이 뭘까요? 늘 얘기하는 피로입니다. 피로. 자두자두 피곤해. 의욕이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돼. 변비가 오고 설사가 오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 이 세 가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만성염증의 초기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초기 사인이랑 만성염증의 증상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맑지 못한 거, 두통이 오는 거 있잖아요. 두통이 왜 와요? 머리 자체로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경추가 긴장돼도 뇌로 순환이 안 되거든. 두통이 온다 이거. 그 다음에 먹는 거 없는데 살 있죠. 비만. 살 빼고 싶은데 안 빠져요. 이런 것들도 다 그 증상이고. 그 다음에 잇몸 질환이 생기고 충치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다 만성염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모르게 피부에 자꾸 뭐가 나고 트러블 생기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피가 탁해져서 오는 만성염증 소견이다 이거죠. 근데 이런 증상들을 너무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병을 키운다고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속화시키는 게 뭐겠어요? 이런 만성염증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만성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만성염증의 강도가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문제는 이런 만성염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단을 지금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왜? 일반 혈액검사에서 안 잡혀요. 일반 혈액검사에서 잡히는 염증은 이미 한참 진행된 거예요. 만성염증의 단계가 지나서 질병이 생긴 상태를 본다. 그러니까 현대 우리 이 시점의 의학이 누차 강조하지만 병의 초기에 발견을 못하고 병이 완전히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검사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해본 바로는 뭐 고감도 그 염증 보는 검사 중에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고감도 CRP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거조차도 이 만성염증을 초기에 못 잡아냅니다. 환자는 너무 힘들어하고 막 임파선도 붓고 하는데도 그 검사에 보면 정상인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병원에서 흔히 하는 검사상에서 진단을 못 내려주니까 환자는 모르는 거예요. 난 병이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 정상으로 나와요. 감기는 정상이고 뭐 지방도 다 정상이다. 그런데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해보면 가장 예민하게 그게 나온다는 거죠. 정상의 일반 평균치보다 절반 이하 떨어지면 이건 질병에 노출됐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항산화 자꾸 얘기하는데, 활성산소라는 게 고여가지고 이제 그 몸을 문제를 일으키고 세포를 변형시키고 암세포 만들고 노화시키고 하는 게 활성산소라고 그랬어요. 이 활성산소를 피를 뽑거나 소변에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자체가 좀 번거롭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하는 검사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에 이 자율신경 기능 검사라든가 활성산소 검사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놓으면 초기에 이제 이 만성질병을 사인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환자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하고 그런 검사를 하고 뭐 몸에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무슨 약이나 주사 한 방으로 낫느냐? 없다 이거죠. 이 만성염증은.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병을 진단을 내렸는데 치료약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세균 감염돼서 고름이 나온다. 항생제 쓰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런 치료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결국은 뭐냐? 치료는 내 몸의 라이프 사이클,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하고 운동이에요. 자세를 똑바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누차 강조하지만 유산소 운동하고 항산화 운동을 같이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거의 지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음식.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집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식단을 짜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루에 두 끼를 대부분 밖에서 먹잖아요. 그럼 하루에 두 끼를 먹는 거를 내가 식단을 다 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한다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이 습관을 바꾸는 것도 힘들고, 또 잠자는 건데, 세 번째가 잠자는 거란 말이죠. 잘 자야 되는데 이 세상 천지에 잠자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자고 싶지. 잠이 안 오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잠이 안 와요. 뭐 밤에 막 새벽 2시가 돼도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결국 거기에 그 수면 유도제를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그게 또 장기간 장복하다 보면 또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못 벗어나. 그러면 이제 이 수면 유도제라는 게 대부분 이제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약들이니까 부작용이 많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의학 하는 사람들은 영양소로 이제 수면을 좀 부드럽게 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트립토판 같은 영양소는 아미노산인데 그게 이제 그 멜라토닌도 만들고 세로토닌도 만들고 이런 그 아미노산이죠. 이런 것들을 좀 섭취한다든가 가바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감마 아미노 부틸릭 애시드. 가바라는 아미노산도 요게 중추신경을 그 억제하는 수면을 유도하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상요법, 명상을 함으로써 이 자율신경계의 흥분된 교감신경을 낮춰서 그 뇌파를 편안하게 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존에 나온 약물을 갖고 안 될 때 하는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운동도 뭐 병원에서 의사가 운동을 시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의사가 운동을 가리키는 것도 그 수가가 책정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거 물리치료사가 안 하면 제가 환자한테 운동을 가리키고 운동 치료했다고 하면 그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운동을 가리켜야 돼. 의사가 가리키면 안 돼요. 그 의사도 운동 못 가리켜. 의사도 운동 뭐 배운 공부한 적도 없고. 음식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어려운 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남자가 85세 때 제일 많이 죽고 여자가 80세 많이 죽는데요. 1년에 0.5세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러면 요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젊으신 분들 앞으로 20년 후를 보면 10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남자는 95세, 여자는 98세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20대가 이 영상을 본다 그러면 60이 됐을 때 40년 후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는 105세, 여자는 108세가 돼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러면 직장 보통 50, 60에 그만두잖아요. 2배를 더 살아야 되는데 건강을 지켜야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제 여기 찾아오는 젊은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네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다. 만약에 직장에서 50, 60에 은퇴했을 때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그 50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만성염증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좀 눈앞의 걸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권에 있는 정부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기관이라든가 전부 다 단결해서 이거를 지금 홍보하고 이거를 하질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급성 중증 염증에 대한 약들은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죽음에 갔던 사람들 살려내잖아요. 현대의학들이. 예? 숨 못 쉬고 막 그냥 폐에 물 차고 심장에 물 차도 다 살려낸단 말이죠. 그런데 삶의 질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생명은 건졌는데 삶의 질은 회복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그 소리 없는 이 죽음의 신호, 이 만성염증을 잡는데 의사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전체가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 손목이 아파서 갔는데도 뭐 염증이다. 어깨가 아파서 갔는데도 염증이다. 허리가 아파도 염증이다. 도대체 염증이 뭐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염증 중에서도 그 저강도의 그 강도가 센 것들은 금방 느끼잖아요. 열나고 막 이런 거는. 저강도의 만성 염증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